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소식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털려면 털어봐라 라고 검찰을 향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이재명 대표였는데 어제는 다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이 대표의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렸어요? 검찰에서 연내 대표님 소환하실 때 전망도 나오던데 지금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진상 실장 구속 기한 연장됐는데 뭐 사퇴 하시는 건지. 네, 아니 그 지금 여기서 파업 관련해서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관련한 발언들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혹시? 취임 100일이신데 뭐 기자회견 계획 없으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SNS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침묵을 택한 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구속된 정진상 실장 역시 진술 거부권을 꺼내들고 입을 꾹 닫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재판 때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입을 닫았는데 일단 검찰은 14일 동안 더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적어도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석방 시도, 석방을 시도했다가 그게 무산된 이후로는 검찰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정 실장은 재판에서 다투겠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검찰은 정 실장의 조사 태도와는 별개로 그간 확보한 물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남은 14일 이내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아끼면 도움이 되겠죠, 본인에게는. 근데 나중에 재판 가서 결국 또 말을 하게 될 텐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구속되기 전과 네. 구속된 이유가 틀려요.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죠. 네. 예, 지금 정진상 실장도 그랬었죠. 그렇죠. 구속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예. 법원 앞에서. 근데 구속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와 접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본인도 자기가 앞으로 얼마만큼 구속이 되어 있을까. 재판을 봐면 난 몇 년형을 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검찰 단계에서는 얘기를 보통은 안 합니다. 정치적인 피의자들은 대부분 검찰 단계 수사는 전부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대부분의 다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 씨도 그랬잖아요, 부원장도. 그다음에 그러면 그분들이요 재판정에 가서도 그냥 묵비권을 계속 행사해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도 했으니까 법원에 가서도 묵비권을 해라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찰에서 기소한 그 증거가 대부분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분들이 작전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제 법정에 가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호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어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용과 정진상은 기본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와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지금 그분들은 그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돈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김만배 씨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분이 그 이재명 그 시장 측에 전부 다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진상 실장이 지금 입 닫고 법정에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정진상 실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기사인데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부 검찰 남욱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 중에 4명만 구속을 시키겠다. 당신은 구속시키지 않겠다라고 남욱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남 공무원 한 명을
구속시키는데 당신은 구속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했고 성남 도계공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서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남욱 변호사의 이러한 진술로 인해서 그게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조선일보의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사는 그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이 유동규, 김만배 구속 기소했고요. 최윤길 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한 명의 공무원이 누구였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4명만 구속을 할 거고 남욱 변호사 당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테니까 한국에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느 정도 윗선까지 흘러가지 않게끔 수사를 정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했다는 걸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제 저렇게 돼서 뭐 남욱 변호사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검찰의 그 수사 기법일 수도 있어요. 일단 해외로 도피해 있으니까 네.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남욱 변호사가 그래서 들어왔는데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서 저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을 이 수사선상에서 빼버리겠다 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하고는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라는 그 변수만 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결국 대장동 수사를 작년 9월부터 하면서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조사 안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딱 한 번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그 두 사람은 아예 이제 그다음부터는 용의선상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용의선상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처음부터 대장동 수사 시작하면서 그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에 지금 충분한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남욱 변호사를 구속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도대체 대장동 의혹의 본질을 수사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그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이요. 그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네네. 이 사건 비리가 터져서 20일이 지나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검찰을 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들 손을 들고 보니까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부장판사가 유동규 씨를 향해서 그쪽 변호인과 유동규 씨가 일가를 합니다. 검찰과 불구속 수사를 놓고 딜을 한 것 같더라.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부장판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든다. 유동규 씨를 질타를 합니다. 만약에 저 진술이 정말로 남욱 씨의 진술이라면 진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랬는데 본인이 구속이 됐다. 아마 저분이 지금 당시 검찰에 대한 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검찰에 대한 아주 악감정이 남아 있구나. 유동규 씨 얼마 전에 기자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잘 대해줘서요. 그 액수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또 물어봅니다.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자기 진술을 얘기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보면은 유동규 씨와 지금 남욱 씨가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뀐 이유가 서서히 저는 의심이 들어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구나. 남욱이 드디어 검찰까지 검사 동일체인 정말 검사 동일체인 검찰까지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팩트니까요. 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검찰도 인정합니다.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도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라고 합니다. 지금 진술밖에 없잖아요. 유동규, 남욱 다 전문 진술. 내가 들었다. 누가 얘기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물적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1차 녹취가 되고 2019년서 2021년 4월까지 2차 녹취가 됩니다. 대장동은 2021년 9월에 터집니다.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뇌물 얘기나 428억
뭐 김용과 정진상한테 배분했다는 거가 이 배분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의 용자나 정진상 실장의 정자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정영학이 배분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에요. 검찰이 모두 인정하는 물적 증거.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판단 잘 하겠죠. 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의 문제가 대장동 사건에만 국한돼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도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은정 이제 성남지청장이 전 지청장. 네, 그 밑에 있던 박하영 검사의 이 7번의 재수사가 필요하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네. 묵살했죠.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새로 수사팀 바꾸면서 재수사, 보안 수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줄줄이 줄기처럼 엮어 나오면서 뭐 대기업 네이버나 두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뭐 추가적인 기소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 FC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여러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지나치게 무능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꼬리 자르기나 덮어주기를 했다 하는 정황들이 새로운 검찰에서 계속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검사들은 무슨 수사를 했는지로 국민들 앞에 본인을 설명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런 검사 출신이나 검사들은 국정농단 수사, 삼성 수사 등등의 굵직한 수사로 자기 실력을 입증한 사람들인데요. 김호수, 이성윤, 이정수는 당최 무슨 수사를 했는지 그 많은 기사가 나오지만 단 한 줄도 자기들 이름 앞에 이런 수사로 유명한 수사통이었다라고 설명되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 질적인 차이만 봐도 수사를 하라고 임명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인지 수사를 막으라고 임명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인지는 간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남욱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과거에는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그런 정치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분은 자기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입을 바꿉니다. 그런 어떤 증거가 저는 이번에 있던 말에도 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다 문재인 정권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하는 수사만 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 7월에 이 수사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팀 다 바꿨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극단적 주장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그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진술도 뭐 이런 진술 저런 진술 이 사람의 목소리 저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가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저희도 잘 쳐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